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저번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논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논술 전형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7, 8월이 되어서야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대개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나눠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나는 교과와 종합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라인에 생기부나 내신도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낮춰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자, 요럴 때 일단은 논술을 처음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정시 파이터였어. 논술도 안 할 거야. 논술 준비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정시로서 끝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정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수시 시즌이 되면 6장을 버리고 3장으로만 내가 대학을 가는 게 맞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수능 후에 보는 논술 그냥 적어놓고 그 다음에 수능 보고 나서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라인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보다 위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좀 가볼까?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수정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은 모의고사 성적 대비 수시를 쓰는 적정선이 카드가 3, 4장 또는 2, 3장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썼던 친구 중에 하나에는 서울대 한 장만 썼어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서울대 연대까지만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서연고까지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장수가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학적으로 이거 밑을 쓸 이유는 없고 안정이 고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한 2, 3장 정도를 의치약한 수 논술을 써보거나 이런 식으로 논술을 뜻하지 않게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유형이 아니고도 다양한 유형은 있지만 큰 틀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의 친구들이 좀 뒤늦게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고민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23 학년도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에 36개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대부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학학 계열의 논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 한, 수, 약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의예과가 종래 140명 정도 선발하던 규모였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8명으로 의대 논술을 3년 내내 준비했었던 친구들도 꽤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거다라고 솔직히 좀 보이고요. 특히나 2019 학년도부터 폐지됐던 성균관대가 의대 논술을 다시 부활을 하면서 5명은 선발을 하지만 여태까지 쭉 기존에 선발을 했었던 한양대 의예는 완전히 폐지를 했어요. 그 전년도에 8명을 뽑았었는데 더 이상 논술로 뽑지 않게 되면서 이 부분에 좀 여파가 매우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의대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교과나 종합으로는 도저히 의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논술로 의대를 어떻게든 가보겠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의대 논술은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12명이 줄어들어서 이걸로 내가 무조건 붙겠다가 아니라 의대 논술은 어차피 정시로 내가 가는 과정 중에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논술이 주전형이 되거나 의대를 논술로 무조건 가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 논술 유형에 대한 설명은 학교마다 논술 유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관되게 뭐라고 딱 정리해드리기가 좀 가장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논술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논술은 크게 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언어 논술이죠. 이게 가장 흔한 유형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통계나 도표 분석이 많이 들어간 언어 논술도 있고요. 수리 논술이 추가되는 학교도 있고요.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는 인문 논술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도 있고 교과 논술이라고 해서 2021 학년도까지 적성고사를 봤었던 학교 중에 일부가 2022 학년도부터 교과 논술 또는 약술 논술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실시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중 특이 케이스지만 인문계인데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1학년도 한양대 상경계열 논술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언어가 한 문제고 수리가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수리 논술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로 합불이 갈리는 경우보다는 수리 논술로 합불이 갈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언어는 되게 잘 보는데 그냥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으로 쓰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 문과 친구들이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거 이중부담이에요. 언어도 하면서 수리 논술도 준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수리 논술이 있는 학교는 명목 경쟁률도 실질 경쟁률도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주저하고 기피하지 마시고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논술을 조금 고민을 하실 때 전략적으로 수리 논술에 대해서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논술 전형을 세우시는 거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또 하나 인문 논술의 좀 특이점으로 제시문을 영어로 제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1학년도 연세대 인문 논술 영어 제시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고 해서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나오는 해도 있고 나오지 않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온다고 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계 논술 유형 다음으로 자연계 논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하죠. 가장 많은 학교가 하는 거고 거기에 과학 논술이 추가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성대, 아주대, 의예 이런 학교들이 과학 논술이 추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주 특이하게 가끔 서울여대처럼 과학 논술로만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요. 진짜로 특이하게 수리 논술인데 언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 의예처럼 의학 논술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유형은 있지만 큰 틀로는 수리 논술을 본다. 그리고 거기에 과학 논술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과학 논술을 봤었던 건국대가 올해 2023 학년도부터는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고 수리 논술로만 선발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점점 좀 그런 추세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연세대처럼 모집 학과에 따라서 물, 화, 생, 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대 의예처럼 생명과학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는 물화, 생 중에 택일해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21학년도 성균관대 자연논술 과학 문제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이 출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 논술을 본다고 해서 과학 논술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리 논술로 합분리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대학이지 과학 논술에서 아이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과학 논술의 준비 기간은 대부분 좀 짧기 때문에 과학 논술로 합분리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는 대표적인 예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 학교별로 모의고사 기출은 매년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있으니 고려하시는 학교 라인이 어느 학교 라인이냐가 정해지시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해서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특히 인문논술의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논술학원 가면 선생님이 한 두세 달 정도 수업해보고 첨삭해보고 이 아이는 글 너무 잘 쓴다. 어느 학교 이상은 무조건 간다. 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실 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인문논술은 다 잘 쓰는 아이들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들은 말 다 듣습니다.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인문논술입니다. 그래서 인문논술로 대학을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시로 가는데 내가 수시로 인문논술을 쓴다. 또는 교과와 종합으로 안정과 적정을 잡았는데 장수가 남아서 논술을 한번 써본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수리논술은 수학 모의고사 100분위 성적과 수리논술의 합격 여부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을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고1, 고2 때를 떠나서 고3, 6월 재수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 모의고사 100분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리 논술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인데요.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없는 논술을 내가 무조건 붙겠다 또는 최저 없는 논술 6장을 쓰고 그것을 나의 주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그거는 무전략과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최저 없는 논술은 혹여 모르니까 한두 장 써보는 건데 수리 논술이든 인문 논술이든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논술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것일수록 그 최저를 맞췄을 때 내가 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그거에 못지않게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대체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건데요. 만약에 이 친구가 논술 전형이 주 전형이어서 2학년 때 또는 2학년에서 3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 시기에 고민을 하셨다면 인문 논술은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원, 수투, 미적을 충분히 돌리고 그 다음에 수학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100분위가 나온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 수리 논술은 너무 조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정확하게 정해진 적기는 없습니다. 논술 전형이 주냐 아니면 6, 7월 또는 7, 8월에 갑자기 한두 장을 섞어 쓰게 되거나 아니면 그때 논술로 바꾸면 그 시기가 논술의 적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자, 논술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수시에서 내가 쓸 게 없다고, 나는 어차피 정시파니까 수시는 논술을 그냥 던진다, 이러한 개념으로 논술을 좀 접하지 마시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게 닥쳐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3월 이 시기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니브 클래스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